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인트로를 진행해주신 요한님의 부사수로 첫 회사에 입사를 해서 개발에 입문하게 된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주로 미디어라는 아이디로 아가리 파이터 활동을 했는데 아저씨들 말고 요즘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사회화가 되면서 점점 전투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Next.js 13 버전과 함께 출시된 M 라우터를 사용하면서 겪은 온갖 더러운 종류의 버그들과 해결 경험들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밑밥을 깔아보겠습니다. 제가 개발을 해본 지 횟수로 2자리가 좀 넘어가는데요. 이게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팀장도 하게 됐고, 팀장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이력서를 볼 일이 되게 많아졌어요. 하루에 50개가 넘게 들어온 이력서를 스크리닝을 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기계적으로 보게 됐죠. 야, 너 레포지토리에 타입스크립트 없어? 탈락. 야, 너 레포지토리에 이틀 전에 투두리스트를 올렸어. 너 작년에 졸업했는데 6년 차라며. 탈락. 야, 너 클래스 컴포넌트? 너 고인물이구나. 탈락. 근데 이게 제3자의 눈으로 보니까 제 깃허브가 더 끔찍한 거예요. 자, 코드를 보자. 보면 이제 여기 오토바인드 이런 거 있고요. 여기 클래스 컴포넌트, 이 18세기 스타일로 이제 프로타입스 이런 거 있고, 컴포넌트 디드 마운트에 슈드 컴포넌트 업데이트에 컴포넌트 디드 업데이트에 뭐 렌더 이런 거 있고, 여기 뭐 프래그먼트 뒤에 뭐 띄어쓰기도 이렇게 귀엽게 하나 들어가 있고, 아 진짜 이걸 보면 이게 여러분 옛날에는 리액터 이렇게 짰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직할 때 이직할 회사 면접관이 제 레포지토리를 보고서 하고 한숨 쉴 게 이제 뻔히 보이는 거야. 왜냐하면 제가 좀 그랬으니까. 그래서 결심을 했죠. 싹 지우자. 가자 넥스트의 세계로. 10년 넘게 남의 돈 받고 남의 서비스 만들어줬으면 열심히 한 거다. 이제 내 걸 좀 만들어보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실무를 하다 보면 항상 회사의 변덕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시작할 때는 분명히 크리에이트 리액티브로 충분했거든요. 근데 회사에 갑자기 마케팅 팀이 생겼어. SEO를 봐달래. 근데 CRA는 CSR이잖아.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검색 엔진 보시 돌잖아. 메타 태그 그 시점에 없잖아. 막 이벤트 페이지를 만들고 그 페이지를 공유하면 미리 보기 이미지랑 뭐 사용자에 따라서 QR코드 같은 거를 보여주게 해달래. 이걸 어떻게 뭐 리액트 헬멧 같은 걸 막 끼웠나?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잘 안 되잖아요. 이게 CSR에서 메타 태그를 제대로 다루려면 매우 복잡해지죠.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잠깐 맛만 봐오던 Next.js를 써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M라우터라는 게 나왔네? 분위기 보호하니까 다들 이쪽으로 갈기세요.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 기존의 페이지 라우터는 뭐 레거시 되겠네?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프론트엔드 쪽은 발전이 엄청 빠릅니다. 우리가 배우는 속도보다 더 빨리 새로운 게 나와요. 그러면 결국 망할 기술은 안 배우고 대세에 편승해야 각이 나오잖아요. 근데 다들 넥스트 쓰잖아요. 와, 이 대세네요 이거. 근데 저 사실 넥스트 엄청 싫어했거든요. 그 이유가 되게 옹졸한데 링크 컴포넌트 안에 A를 집어넣는 형태가 너무 추잡스러웠어요. 근데 버전업을 하면서 그게 붙여졌더라고요. 오, 이 멋지잖아. 거기다가 요새는 또 넥스트가 비트.js보다 빌드가 더 빠르대. 와, 씨, 완벽하잖아. 그래, 넥스트를 하자. 나 진짜 마케팅 팀에서 메타 태그 뭐 이런 거 달아달라는 거 받아낸 거 되게 힘들었다. 이번 기회에 나는 최고의 넥스트 빠돌이가 될 거야. 그래갖고 넥스트 팀에서 M 라우터라는 걸 내놨고 페이지 라우터가 좀 칙칙해서 보기가 싫었는데 잘 됐네. 원래 하려고 했던 거는 이 화면에 보이는 아이돌 관련 페이지를 Next.js로 포팅하는 거였어요. 이건 제가 예전에 그 라인 지원할 때 냈던 포트폴리오인데 그 처음에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그런 코드 이걸 갖다가 넥스트로 포팅을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재미가 들려가지고 막 아이돌도 했다가 옛날에 SLR 클럽 활동할 때 포토샵으로 만들었던 카메라 족보를 외부로 포팅도 해보고 친구가 야, 너 홈페이지니까 방명록도 한번 만들어봐. 그래가지고 아예 싸이월드를 만들어봤어요. 싸이월드 이거 진짜 겉은 레트로지만 속에는 이 모는 종이 모는 이거 다 CSS 한 줄로 다 짠 거예요. 이거. 또 뭐 옛날에 펜탁스 뭐 렌즈 개보표 이런 거 플래시로 만들었던 거 그걸 레트로하게 다시 리액트로 만들어봤고 방명록 만들면서 이제 댓글 모델 뭐 이런 거 있겠다. 그러니까 뭐 댓글도 달게 하고 뭐 보니까 뭐 마크다운이랑 댓글이랑 좋아요랑 이미지 업로드 다 구현했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뭐 다 만들었네. 그럼 블로그도 되겠네 해서 블로그도 만들어봤죠.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아 좋아. 넥스트의 온갖 종류의 렌더링을 다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스태틱, SSR, CSR, SSG, ISG 뭐 엄청 신났어요. 이제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근데
자, 넥스트 최신 카나리아 버전 2시간 전에 업데이트된 카나리아 버전. 근데 처음엔 되게 넥스트가 좋았었는데 나중 가면서 점점 이상한 게 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해시 아이디 링크가 안 먹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http 미리아.net의 아이돌스에서 해시 아이디 링크를 걸었어요. 샵 ss501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이돌스에서 아이돌스 샵 ss501 이렇게 걸려야 되잖아요. 알아요? WS501인 거? 근데 뭐가 좀 이상해. 아이돌스가 아니라 undefined의 샵 ss501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 링크를 클릭하면 보통 그 해당 아이디가 있는 곳으로 스크롤이 점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페이지가 다시 렌더링이 됩니다. 뭐야? 언제나 그랬듯이 내가 뭔가 잘못했겠지. 내가 공식 문서를 잘못 읽은 건가? 왜냐하면 공식 문서는 언제 읽어도 새로우니까. 봤는데 문서에는 겁나 잘 된다고 나와있고 제가 했던 게 되게 어려운 그런 기능을 쓴 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보통 GitHub 이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죠. Next.js GitHub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난리요. 이러면 내가 착하니까 참아야지. 막 링크 누를 때 막 프리번트 디폴트 건 다음에 푸시 스테이트로 URL 바꿔주고 막 커스텀 이벤트 쏘고 그러면 이제 이벤트 리스너에서 스크롤 위치 자동으로 이동하게 해서 아무튼 해결을 했습니다. 이거 전부 다가 A로 링크 하나 걸라고 좀 이딴 코드를 짠 거예요. 아우씨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고. 근데 해시 아이디 링크만 문제가 아니에요. 쿼리 스트링으로 링크 걸 때도 똑같이 리렌더가 발생을 합니다. 또 착하니까 푸시 스테이트로 바꿔줘야죠. 자, 다음 문제. 처음에는 모든 페이지를 다 SSR로 한번 스태틱하게 구현을 해보려고 SSR로 구현을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페이지 하나 통으로 딱 받아서 보여주면 베스트잖아요. 컴포넌트 사이즈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청크 사이즈 문제 때문에 나눠야 되겠더라고요. 그래, 껍데기 먼저 사용자한테 보여주고 뺑뺑이 로딩 좀 보여주고 나머지는 사용자 측에서 렌더링을 하게 하자. CSR로 개발했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자. 넥스트 다이나믹을 써야지. 다이나믹 임포트에다가 SSR first에서 잘 넣었어. 근데 뭔가 이상해. 어떤 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떤 굉장히 랜덤한 JS 청크 파일이 404가 뜨는 거예요. 이게 근데 랜덤합니다. 단일 페이지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앱이 점점 커지면서 페이지가 늘어나면서 클릭해서 타 라우트로 이동을 할 때 그때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컴포넌트를 하나하나 다 주석 처리를 해봤더니 문제가 사라지는데 아무리 간단한 컴포넌트라도 멀티 페이지가 되면 404가 유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알아보니까 그 클라이언트 레퍼런스 매니페스트 제이슨에 들어가는 정보가 잘못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한 몇 주 후에 13.3.1 카나리 16에 수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 문제가 또 나오죠. 엠라우트를 사용할 경우 CSS 프리로딩이 안 됐습니다. 타 페이지를 이동할 경우에 FOUC 그러니까 Flash of Unstyled Content 현상이 유발이 돼요. 다들 아시죠? 그 처음에 흰색으로 잠깐 나왔다가 스타일이 뒤늦게 먹는 거. 아니 여태 CRA로 작업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대체 왜 이럴까? Next.js에서 원래 스타일 파일을 헤더에다 붙여놓을 때 프리로드를 붙여야 되는데 안 붙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제 코폴 사이트 남들한테 보여줄 때 되게 쪽팔렸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는 넥스트 13.3.0에서 수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지 같았던 문제는 특정 훅을 사용하면 SSR 자체가 그냥 작살이 나버립니다. 제 페이지를 페이스북에서 공유를 할 때 미리 보기 오지 이미지가 되게 잘 나왔거든요. 근데 막 열심히 코딩을 하고 페이지 추가하고 이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디버거로 확인을 해보니까 갑자기 오지 이미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원인 찾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URL에 붙어있는 서치 파람스 있죠? 그 물음표 붙여놓고 그 뒤에 오는 놈을 체크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려면 넥스트 내비게이션에 있는 유즈 서치 파람스 훅을 써야 되거든요. 유즈 서치 파람스는 오직 클라이언트에서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놈은 선언된 위치에서부터 위로 막 타고 올라가면서 서스펜스가 있는지 확인을 해요. 근데 서스펜스가 없잖아요? 그러면 앱 전체의 SSR을 다 박살을 내버리고 CSR로 로딩을 합니다. 페이지 메타 태그가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아주 소리 없이. 닌자. 실무에서 겪어봤다고 치면 갑자기 마케팅 팀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미리 보기가 안 나온대. 얼마나 토 나와요 이거. SEO 관련해서 점수가 낮게 나와서 페이지 검색 결과가 밑으로 가버렸대요. 이게 다 누구 책임이야? 내 책임이지. 좀 기다리니까 공식 문서가 추가가 되더라고요. 경고문도 뜨고. 진짜 손 많이 가는 놈이에요 이거.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포트폴리오를 만들다 보니까 백엔드를 너무 만들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넥스트에 있는 API 라우트를 이용해서 세미 백엔드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넥스트에서 주는 API 라우트 있죠. SRC의 앱의 API 폴더 요 밑에 들어가는 거요.
뭐 파이어베이스 접속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넥스트 API로 만들었는데 그러다가 백엔드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껄쩍지근해서 분리를 해서 비공개 레포로 돌렸거든요. 근데 이후에 파이어베이스가 너무 느려서 걷어내고 뭐 프리즈마에 마리아DB 이렇게 해서 아예 뭐 버셀에서 벌처로 서버 이전까지 하고 뭐 그랬어요. 무료 서버리스 서비스는 진짜 별로예요. 아니 무슨 서버가 응답 속도가 1.5초가 나와요. 와, 이거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랑 나눠 놓으니까 비슷한 타입들이 너무 많이 겹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관리하기도 좀 힘들고 모노레포를 끼얹을 수도 없고 좀 그래가지고 아 이거 좀 합쳐야 되겠는데? 그래갖고 프론트엔드 레포를 백엔드랑까지 합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로컬에서는 굉장히 빌드가 잘 돼요. 그러다가 프로덕션 배포를 하려니까 그때 와서 바로 난리가 납니다. 배포를 하려면 서버에서 데이터를 요청해서 그 데이터로 스태틱 빌드를 해야 돼요. 근데 백엔드가 프론트엔드랑 합쳐졌잖아요. 그러면 백엔드가 없죠. 그러면 빌드가 안 되죠. 그러면 백엔드도 같이 배포가 안 되죠. 백엔드가 배포가 안 되면 프론트엔드도 배포가 안 되고 이게 가위를 샀더니 가위가 없어갖고 가위를 뜯지를 못한다 뭐 이런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아니 애초에 그러면 로컬에서부터 빌드가 안 되던가 왜 하필 로컬이랑 버셀에서만 잘 동작을 하는데 벌처로 이전을 하니까 안 되냐. 합리적인 의심을 해봤을 때 넥스트랑 버셀이랑 만든 회사가 같기 때문에 아이씨 뭐 좀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되게 옹졸하게 상상을 좀 해봤고요. 요즘 제가 한참 구직 중인데 면접관이 한 말이 있었어요. 야 네가 뭐 넥스트를 그렇게 많이 써봤어? 네가 버셀에만 넥스트를 써봤으면 제대로 한 거 아니야. 뭐 어쩌겠어요. 그냥 다시 프론트엔드랑 백엔드 분리해야지. 또 이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희한한 문제가 또 있었어요. API 라우터 사용하면 패스별로 get을 쓰던가 패치를 쓰던가 해서 진짜 서버처럼 짤 수가 있잖아요. 그 안에 뭐 노드였나 익스프레스였나 뭐 이거 들어있다고 저번에 문서에서 본 것 같은데 어떤 라우터에서는 갑자기 CORS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액세스 컨트롤 얼라우 오리진이 갑자기 와일드 카드로 나와요. 나는 저거 분명히 넥스트 컴피그에다가 미리어 단넷해서 잘 넣었는데 get의 API에 아이돌스 데이터는 문제가 없는데 get의 API에 아이돌스 이얼스만 문제가 있었어요. 얘들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아이돌스 데이터는 그냥 DB 긁어갖고 목록 리턴하는 게 다예요. 뭐 페이지 뭐 이런 것도 없어. 아이돌스 이얼스도 그냥 DB 긁어갖고 목록 리턴하는 게 답니다. 한 줄짜리 코드예요. 차이라고 한다면 아이돌스 데이터의 그 엔드포인트에는 get도 있고 포스트도 있고 아이돌스 이얼스에는 get만 있습니다. 그럼 이게 약간 냄새가 나잖아요. 아 설마? 설마? 그래가지고 아이돌스 이얼스에 아무 의미 없이 200만 리턴하는 거를 넣었더니 CORS 문제가 사라졌어. get만 있는 곳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반대로 패치만 있는 곳에서도 get이 없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돌 아이디에 패치를 날려서 아이돌 정보를 수정하는 라우트인데 이것도 의미 없는 get이 있어야 정상 동작을 합니다. 이 보면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get이 없으면 CORS 맞은 빌어버블 넥스트라고 적어놨습니다. 진짜 무섭죠. 조용하게 액세스 컨트롤 얼라우 오리진을 와일드 카드로 바꿔버립니다. 배포를 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제가 리포트를 했는데 아직도 수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넥스트 앱 라우터는 이렇게 아직까지 버그들이 그렇게 많아요. 체감상 굉장히 빠르게 고쳐지곤 있는데 아직은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심지어는 앱 라우터 나오고 나니까 페이지 라우터도 문제가 생겼다는 말도 좀 들었어요. 버셀 사람들이 보니까 손이 되게 빨라가지고 이 속도로 걸 때 아마 대략 올해 말 정도 되면 좀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 각종 버그에 대해서 해결법을 다 알고 있어서 괜찮은데 사실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은 자잘한 잡버그도 엄청 많았고 대부분이 이제 작은 수정으로 해결이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진짜 저보다 더 더러운 거 걸려서 뜨거운 맛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개인 프로젝트니까 삽질하고 시간 낭비해도 상관없는데 여러분의 조직에서 넥스트를 도입하려고 고민을 한다면 당분간 페이지 라우터를 쓰다가 넘어가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두 개를 동시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아니다 싶으면 페이지로 도망가도 되거든요. 넥스트에서 이야기하는 ISR 있죠? Incremental Static Regeneration인가 뭐 그거 리밸리데이트 요청 날리면 뭐 서버에서 다시 빌드해주고 그런 거요. 이것도 지금 이슈에서 댓글이 무지하게 많이 달리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냥 넥스트는 그냥 CSR로 사용하면서 껍데기만 스태틱으로 만들어서 메타 태그 정도나 넣어주는 게 안전빵인 것 같아요. 넥스트 문서를 읽어보면 무슨 프론트엔드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펼쳐질 것 같고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다시 막 리턴 나고 막 뭐 왕이 귀한 뭐 이런 느낌 막 어마어마한데 아직은 많은 부분이 오작동을 하고 있고
제대로 구현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부디 여러분들의 개발은 저랑 달리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